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국 좀 까야 돼. 얘가 요즘에 다시 또 설치더라고. 조국의 하루 스케줄을 보자. 오전 9시 반 조국 신당 창당 100일 기념 행사 및 기자 간담회. 요거 딸랑 하나. 4시 반에 오마이뉴스 출연. 딸랑 요거 2개 하면서 이재명은 각종 재판이다, 특검이다, 별의별 거 그냥 미친듯이 몸을 갈아서 당대표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바쁘다고. 그리고 무슨 가짜는 정당의 100일 창당 기념 기자회견을 하니 왜 이렇게 떠먹여주냐 적폐 언론들은. 이재명 죽이기 하듯이 조국은 안 죽인다 이제. 왜 이렇게 떠먹여주지? 사기냐? 100일 기념 200일 기념이야? 근데 조국이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을 했어. 외통위로 갈까 하다가 국방위로 또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자. 조국이 국방위 간 이유 본인이 말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대. 국방위 간 걸로 차기 대권 이런 거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국방위로 간 이유는 뭔가요? 거기서 하고 싶은 법안은 무언가요? 이랬더니 조국이 당 대표로서 전당대표도 전당대회도 있고 지구당 창당 등 당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당 대표 일정이 많습니다. 아니 조국 오늘 일정 보니까 아주 널널하기 그지없는데 나보다 안 바쁜데 솔직히 얘기해서. 당대표 일정이 많대요. 오마이뉴스 출연 창당 100일 기념 행사 장난치냐? 그래서 상임위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상임위 부담이 덜한 곳이 통상적으로 외교위와 국방위였다. 그래서 국방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은 당연히 하면서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권 압박하고 3년은 길다 했으면 윤석열 끌어내리는 짓을 하려면 제가 빡시게 법사위 활동하면서 윤석열 압박을 해야지. 자기는 바쁘대. 스케줄이 많대. 상임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국방위를 갔대. 국방위가 널널해서 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어떻게 목숨 걸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쇼를 하던가 널널해서 국방위를 선택했다는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니 미친. 나 이거 듣고 진짜 이 새끼 쓰레기인가 싶었다. 당대표 업무가 바빠서 국회 부담이 덜한 곳을 골랐다고? 외교위도 언급. 이재명 외교위가 이재명이 바빠서 갔냐? 이재명은 당에서 요청을 해서 윤석열의 외교 실정에 대한 메시지가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외교위로 간 건데 그럼 국방위 외교위 간 다른 의원들은 탱자 놀려고 한 거냐? 최수근 해병 특검이나 최근 군 장병 죽음 같은 건 안중에 없냐? 미친놈 같다 진짜. 말한 거 보면 문재인하고 비슷해. 얘가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꼬라지 보면 감정 공감 능력도 없고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지? 얘는 영혼이 좀 가출하는 스타일인데. 널널해서 국방위를 선택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당대표로서 뭘 대단하게 한다고. 하루 스케줄 보니까 아침에 잠시 기자 간담회 하고 오후 4시 반에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 출연. 이게 당대표가 바쁜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정신 나간 조국이 오마이뉴스 나가서 진짜 골 까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 오마이TV 나가서 조국이 씨부린 게 뭐냐면 이재명을 심판하자는 게 총선의 민심이었는데 주된 포인트였는데 자기가 열심히 바까리를 해서 윤석열 심판으로 자기가 되돌려놨다 하고 있어. 조국이 설치는 바람에 부울경 민심 돌아서고 보수 세력들 다시 결집하고 문재인 조국이 세트로 부울경에서 설치면서 전국의 경합지역들 한 30석이 날아갔다고. 조국혁신당 등장 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시 범민주진영 또는 애국진영의 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표 의지도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투표만이 아니라 정치판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거나 어떤 냉소적이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복원됐던 거죠. 그전에는 그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작동되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을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의 핵심은 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복원되었고 조국혁신당의 성과를 거둔 이유도 그 윤 정권 심판에 가장 선봉해서 가장 단호하고 빠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성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또는 다른 넓은 의미에서 애국 진보 진영도 승리했다고 그 점이 저희 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장 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시 범민주진영 또는 애국진영의 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표 의지도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투표만이 아니라 정치판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거나 어떤 냉소적이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복원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작동되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을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의 핵심은 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복원되었고 조국혁신당의 성과를 거둔 이유도 그 윤 정권 심판에 가장 선봉해서 가장 단호하고 빠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성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또는 다른 넓은 의미에서 애국 진보 진영도 승리했다고 그 점이 저희의 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엔 별로인데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 록봉기 같은 애들. 인상이 더럽다. 얘 뭔가 쇼츠에서 너무 촐싹되게 얘기한다. 욕하고 재수없다 이러더니 뽕며 들고 내 라이브 매일 보다 보면은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얘는 볼수록 매력이 없어. 볼수록 실체가 드러나고 영혼 가출하네. 그런다고 나랑 비교해서 미안한데 일단은 내가 생긴 거는 조국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나아요. 조국보다는 나는 볼매야. 그렇다고 해. 볼수록 모자란 애라고. 그리고 이제 신났어. 어딜 가건 적폐 언론들이 떠먹여주고 띄워주니까 지가 지금 대세인 줄 알고 있어. 정신줄 가출한 애야. 정신줄 놨어. 문재인이랑 똑같아. 좀 잘생기고 키 큰 문재인이 조국인 것 같아. 얘도 약간 똘끼 있더라고. 아니 무슨 창당 100일 파티를 하고 지금 그런 창당 100일 파티할 여유가 있는 시기야? 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며 창당 100일 조국 내 재판에서 최악의 결과 나와도 당 붕괴 안 해. 그러니까 얘 감방을 간다고 자기도 이제 확신이 들었나? 하여튼 이런 개소리 하면서 무슨 케이크를 절단식을 하고 창당 100일 기념식을 하고 있니? 온갖 모질이 불륜, 인기 없는 가수, 어중에 떠중에 쓰레기들 다 모아놓은 정당. 얘들이 진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까? 쟤네들이 무슨 투쟁력이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JTBC 기사를 링크를 남겨야지 SNS에. JTBC 모두 조롱했지만 원내 3당이 됐다.
조국을 왜 JTBC에서 떠먹여주냐고, 중앙일보에서. 그런데도 의심을 안 해. 조국을 왜 적폐가 떠먹여주나, 언론이. 한동훈 특검법 반드시 모두 말리고 조롱했었다. 조국 혁신당 창당 100일, 조국 공약 빈틈없이 실행할 거. 왜 JTBC 영상을 지 SNS에 링크를 달고 떠먹여. JTBC랑 손절을 하든가, 윤석열이 보낸 난을 안 받겠다고 손절하고 센 척하는 쇼를 JTBC 적폐 언론한테도 하든가, 내 기사 내지 마십시오 하든가. 욕밖에 안 나와. 문재인이랑 조국 언급만 하면은 내가 진짜 좀 품격 있게 방송을 하고 싶어도. 창당 100일 기자 간담회 할 때 이런 또 개소리 했어. 싸움은 품격 있게 할 것이고 그게 중도층도 원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품격 있는 싸움이 있어. 개싸움 할 기세로 윤석열 끌어내리겠다 하더니 싸움을 또 품격 있게 하시겠대요. 중도층이 지금 조국 혐오하고 저주하는데 중도층이 진보화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심판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아우, 볼수록 재수없어. 볼수록 영혼 가출하냐. 젊은 청년들은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조국 저주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젊은 청년들은 조국 싫어해. 신천지 애들 소수 빼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색다른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어. 이재명의 민주당의 숟가락 얹기 신공으로 지금 12석 차지하고 여론몰이 적폐 언론들이 띄워주니까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바빠서 못하거나 좀 신경 못 쓰는 거를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언론이 떠먹여줘서 조국으로 이재명을 대체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먹힐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좀 신경을 못 쓰고 이런 거를 조국이 이제 설치고 그래. 박정훈 수사단장 최수근 해병권으로 투쟁하고 있는 분인데 양복 입고 또 가서 옆에서 함께 법정으로 직업 법정 가서 싸워주고 변호인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 앞에서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거야. 자기는 최수근 해병 이렇게 챙긴다 하려고. 새로운 전략이지 이건 또. 중도층은 조국 저주해. 덕후에서도 조국 저주하더라. fem코에서도 조국 저주하더라. 20대 남성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국을 싫어해요. 입시 비리범이고 받아들일 수 없어. 쉰내나는 신천지 신도들이나 떠먹이고 있는 거지. 근데 조국이 여기 옆에서 박정훈 대령의 법정 앞에서 있는다고 판이 바뀌냐? 쇼하러 다니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스케줄이 별로 없는데 언론이 기사화 해줄 거예요. 기사거리 만들러 다니느라고 사진 찍으러. 조국 국회 사무공간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됐다. 이 일을 제기하면서 화장실 앞에 배치했고 너무 작다 타령하고 쇼를 했어. 조국 신당의 의석수는 12석으로 원내 세 번째 정당이지만 다른 세석 정당과 본관에 배정받은 사무공간을 비교하면 2.5배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미친 논리고. 개혁신당이 세석이지. 그러면 조국 신당이 4배가 많다. 12석이니까 사무실 크기도 4배 커야 되는데 2.5배밖에 안 크다고. 정신병자 집단이네. 12명. 그러면은 12석보다 10몇 배 훨씬 많은 민주당은 국회의사당을 다 차지해야 되냐? 원내 의석 비율에 맞춰봐도 각각 원내 세석의 개혁신당 진보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할애됐다. 어이씨고. 특히 조국신당 본관 사무공간만 유일하게 분리 배정되어 공간 활용도가 낮다. 공간 활용도까지 배치를 해줘야 되냐? 뭐 그렇게 사무실에서 뭘 한다고. 지네들이 쇠빙선 된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투쟁해야지. 무슨 사무실 큰 데서 게임하고 놀 거야? 컴퓨터 놔두고? 뭘 사무실 크게 타령하고 있어. 이 중 절반 공간마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직 비워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조국신당 실체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당 사무실 크기 및 위치 배정. 개혁신당 진보당에 비해 차별적인 공간 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 의석은 4배인데 사무실은 2.5배? JTBC에서 이걸 또 내줘. 조국당 화났다. 야, JTBC 기자들은 대가리가 빠가니? 그러면 민주당은 훨씬 큰 거를 배치해야지. 사무실을. 사무실 크기가 뭐가 중요해? 위치가 뭐가 중요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을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작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조국 혁신당이 배정받은 223호인데 12석이면 요 정도면 됐지. 아니 12석이면은 배정받은 사무실 3개 중 1개 사진이면 요 정도만 됐지. 이게 좁다고 입주 거부를 며칠째 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시위를 한다? 멧돼지가 쳐 부른 건지 아니면은 교섭단체 만들어 달라고 징징거리는 건지. 어떻게 원내 대표실과 당 대표실을 화장실 바로 앞에 배치하느냐? 화장실 앞에 있으면 좋지. 다 중장년층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데 화장실 가까우면. 고마운 걸 가지고. 그러면은 화장실 앞에 사무실 누가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재명 합니다의 주장이 있어. 조국 놀리면은 화장실 앞에 의원실 누가 써야 되냐? 당대표가 쓰면 당대표에 대한 예우 부족이고, 여당 의원이 쓰면 여당에 대한 예우 부족이고, 야당 의원이 쓰면 야당 탄압이고, 거대 정당이 쓰면 거대 정당에 대한 예우 부족이고, 소수 정당이 쓰면 소수 정당에 대한 차별 탄압이고, 얘네들 논리로 치면 다선 중진 의원한테 배치라면 이건 다선 중진에 대한 예우 부족이고, 초선 의원한테 배치하면 초선 의원에 대한 차별 홀대고, 지방 지역구 의원한테 주면 지역 차별 지역 홀대고, 수도권 지역구 의원한테 배치하면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고, 여성 의원한테 이걸 배치라면 여혐, 성희롱, 남성 월주이고, 남성 의원한테 배치라면 이건 남혐이고 역차별이고
최고 극단적 fem이고, 청년의원한테 배치하면 청년홀대고, 고령의원한테 배치하면 세대 갈등이고, 군필 의원한테 배치하면 군복무에 대한 푸대접이고, 미필 의원한테 배치하면 병력 미끼로 역차별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인기 상임위한테 배치하면 상임위 중요성의 위상을 고려 안 한 거고, 비인기 상임위한테 배치하면 특정 상임위 홀대 용납 못해. 그럼 누가 써야 되는 거냐고요. 배영만이 생각이 나요. 아니 누가 써야 되나고요. 화장실을 다 없애. 그러면 화장실 다 파괴시켜버려. 기저귀 차고 다녀. 공실로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 화장실 앞에 배치했다고, 너무 작은 사무실 줬다고 이렇게 깽판을 치고 시위를 해요. 며칠 동안. 지금 화장실하고 투쟁하고 있어. 윤석열 끌어내리겠다는들이, sve빙선 대개타들이 화장실 타령하고 있어. 개혁신당에서도 이걸 비판한다. 개혁신당의 김성열이, 조국님 화장실 앞자리 불평 그만하셔요. 창피해요. 그렇게 싫으시면 개혁신당이 자리 양보해드릴게요. 우리 주세요. 우리 만족합니다. 그 정도 크기면 넓어지고 좋아요. 아이고 한심하들 진짜. 개혁신당이라면 바꾸면 되겠네. 3년은 너무 길고 30평은 너무 작다. 얘들 우리나라 국회 정당 중에 가장 부자 정당이거든. 평균 재산이 50억 대니까 조국신당 애들은 너무 좁아. 30평은 최소 60평은 돼야 되나봐 하는 꼬라지 보니까. 부자 금수저 애들이 징징거리는 얘기라고. 가난한 정의당이 이거를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지. 화장실 앞 당대표실이라고 폄하하는 국회 본관 223호를 지난 12년간 정의당에서는 대회의실, 또 명목상 당대표실, 탕비실이자 국회를 찾아온 당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찾아왔던 정의당 당원 입장에서 정의당이 쓰던 사무실이래 223호가.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진 조국신당과 조국 대표를 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3호 안에서 정의당은 큰 회의 테이블을 놓고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지도부 회의를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산재 피해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모시고 함께 대책 마련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여성, 청년, 청소년 당원들이 여성, 청년 정치의 기회와 참정권 확대를 외치며 카메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할 기회가 주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국 대표에게는 화장실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곳이 국회에서 마이크가 주어지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본관 223호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았던 정의당 정치인들은 이 공간에 어떤 시민들을 모시고 마이크를 들을지 언제나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당대표이자 원내대표로서 매일같이 자리를 마련했던 노회찬 같은 사람들이요, 조국 당신의 동료들은 선거 시기에는 정의당을 대체하겠다고 말했고, 당선 이후에는 노회찬이 쓰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배정받았다며 그처럼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회관 510호 노회찬의 의자는 애지중지하지만 국회 본관 223호에 어떤 시민을 모실지 고민했던 노회찬의 의지는 상상하지 못하며, 문 앞에 화장실이나 바라보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정치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노회찬처럼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노회찬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희열입니까? 올바른 지적을 했네. 노승희 씨 훌륭한 분 또 나섰어. 조국 일타 강사야. 조국 뼈 때리는 글 잘 쓰시는 분. 노회찬을 뺏으려다 실패한 조국. 조국은 노회찬의 길을 언급하며 정의당 출신 신장식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알지만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은 불륜 의혹도 있는데 음주, 무면허 운전 이건 또 팩트고. 더럽네 신장식. 조국은 노회찬의 뜻을 따른다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배정받은 사무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회 본관 한가운데 위치한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사무실 보이콧입니다. 조국은 특히 화장실 앞에 자신이 쓸 당대표실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화장실 앞 당대표실이라고 말했던 곳은 노회찬 대표의 당대표실로 추정됩니다. 노회찬 대표는 쫓겨나게 될 국회 청소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당대표실인 223호를 같이 쓰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청소 노동자들을 국회의 동료로 생각하는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조국이 노회찬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노회찬의 길을 가고자 했다면 화장실 앞 당대표실을 배정받았을 때 청소 노동자들에게 당대표실을 같이 씁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조국스럽게 화장실 앞에 어떻게 자신의 방을 줄 수 있냐며 방을 옮겨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빠른 조국 쇄빙선, 민주당보다 강한 조국 쇄빙선이 고작 화장실이 무서워서 방 빼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조국이 신장식과 함께 노회찬을 빼앗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화장실 투쟁으로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노회찬 대표께서 조국을 애잔하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조국은 이런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영혼 가출한 모자란 애라서 이해도 못할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문재인이랑 비슷하거든. 어떻게 당대표실을 화장실 앞에 주냐고 막 실실 쪼개면서 되게 허탈하고 어이없어 하더라. 이 영상 보니까. 화장실이 뭐가 중요하니? 노회찬은 쫓겨날 국회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같이 쓰자고 제공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신장식과 불륜 의혹이 있는데 모르겠고 사실은 확인 안 됐는데 이정미도 노회찬이 정의당 대표실 223호 청소 노동자랑 같이 함께 씁시다. 국회 안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 한마디에 많은 분들께서 위로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 휴게 공간을 달라고 국회 사무처를 갈 때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아니 어쩜 좋아? 이정미, 신장식, 조국 신당을 까게 돼버렸네. 예전에 썼던 얘기가 정의당이 조국 화장실에 의미 두지 말고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니야? 옛 주인 정의당에서는 이거 화장실 가까워서 편했다고 하는데 뼛속까지 금수저고 엘리트고 먹물 먹은 들이고 돈 많은 들이니까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나 봐.
이런 댓글이 이제 뼈 때리는 거야.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조국님과 동갑으로 저 역시 전문직 부모 아래서 좋은 교육받고 나름 혜택받은 좋은 삶을 살다 어찌하여 지금은 님이 조롱하는 화장실 청소하며 살아냅니다만 현재의 삶은 초라하기보단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변기 닦은 최저시급으로 정경심 교수 영치금으로 여러 번 후원하고 응원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한 내 몸에 미안해지는 밤입니다. 정경심 교수님 시에서도 느낀 그 쎄함이 이제 이해가 가네요. 촛불을 함께했던 착한 사람들 우롱하지 마시길. 인간 다 거기서 거길 뿐 100년이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야 이거 조국 신당 대가리 박아야 되겠다. 조국을 지킴이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정경심이 깜빵 갔을 때 영치금도 없는 돈을 쪼개서 수차례 보냈던 분인데 이제 완전 손절하게 만드는 신박한 능력이 있네. 온갖 적폐 언론 적폐 수박 유튜버들이 떠먹여주고 댓글 부대들이 가바쳐주고 떠먹여줘도 이걸 받아먹질 못하네 조국 신당 애들은. 과거에 이런 SNS 난리더냐. 우리들은 개천에서 용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하지만 지 아들 딸은 의사 시켜야 되고 변호사 시켜야 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러스쿨 보내겠다고 뭔가 스펙을 다 위조를 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고 했어요. 지 자식들은 용이 돼야 되고 일반 서민들은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돼.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면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신분 상승 꿈꾸지 말고 그냥 개천에서 서민들은 만족하고 살으라는 얘기를 했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일본의 자민당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사회 질서를 주어진 직업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어진 수준에 맞춰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너네들이 자꾸 신분 상승을 꿈꾸고 개천에서 용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일본 적폐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조국이 예전부터 얘기해왔다고. 역시 경성제국대 법대 출신답네. 기득권답네요. 하늘에 구름 쳐다보면서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너네들은 용 되려고 하지만 내 자식은 의사 변호사 만들어서 용 만들어야 되지만 너희들은 그냥 찌그러져서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신분 상승 꿈꾸지 말고 요런 뉘앙스라고 요 말 자체가. 그래서 러스쿨을 찬양했던 사람이야. 서울대 러스쿨 교수도 했지. 사법고시를 떨어진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법고시를 없애자고 막 그랬어. 노무현도 살아있었다면 러스쿨을 찬양했을 거라고 하고 조국은 그런 언급을 계속했다고. 러스쿨은 학비가 비싸. 또 대학교 4년제를 나와야지 러스쿨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게 힘들다고. 과거 노무현이 공사판에서 노가다 하면서 고졸로 사법고시 봐서 출세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거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라고. 러스쿨 제도는. 사법고시는 존치해야 된다고 봐. 나는 희망을 줘야지. 그래도 희망과 꿈이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약자들에게는. 이재명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재명이 노회찬이고 이재명이 노무현이야. 이재명이 당대표 돼서 먼저 했던 게 쾌적하게 일할 권리 민주당부터 보장하자. 민주당 당사 지하에 있던 청소 노동자 관리 직원분들의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창문이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상 3층으로 새롭게 이전 조치했다. 이재명의 지시로 이렇게 된 거야. 청소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국은 이재명 발끝에 낀 때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진짜 약자편은 이재명이고 진짜 개혁을 하고 세상을 바꿀 사람이 이재명인데 조국이 이재명을 대체하려고 적폐 세력들이 바지 상무로 떠먹여줘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개혁 의지도 없는 일을 투사 이미지로 지금 구축하고 떠먹이는 건데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 다행히도. 조국이 징징대는 거 인터넷 현자분이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하면은 너무 길고 30평은 너무 좁다고 조국이가 징징대 3년은 너무 길다는 듯한 해가 말한 적이 없다고 조국이가 징징대 성열이의 개를 술 처먹지 말라면서 본인은 술 처먹고 조국이가 징징대 성열이와 싸운다 하더니 성열이가 안 만나준다고 조국이가 징징대 일하면서 새빙시 배워가고 조국이가 징징대 징징대기만 할 거면 고마 때려치라 마음은 너무 대고 30평은 너무 좁다고 조국이가 징징대 조국이가 징징대 재미삼아 보여준 거야. 어쩌라제가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 조국은 절대 개혁파도 아니고 그냥 적폐가 밀어서 얼굴 마담으로 떠먹이는 이란 건 알고 있어. 이재명은 성남시장 할 때 의리의리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성남시장실 이거를 민중들한테 다 개방을 했어. 성남시장 집무실 다 개방을 해서 누구나 와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하고 요거를 또 장영환가? 이 사람은 영어 강사하고 웃기게 사진 찍은 거야. 무슨 조폭이라고 신원불상의 남성. 이 사람이 자기 영어 강사인데 그냥 성남시장실 가서 재밌게 찍으려고 이렇게 찍은 거라고 한 건데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 다 개방을 해요. 성남시장실을. 이게 진짜 개혁하고 민중을 위한 정치는 아니야?
근데 성남시장 됐으면은 권력이나 이런 걸 좀 누리고 꿀빨 생각들 대부분 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치인들이라면. 근데 이재명은 자기 성남시장실을 어린이 도서관, 카페로 다 주고 자기는 좀 허름한 데로 옮겼어, 성남시장실을. 조국의 사무실 배정 문제로 시끄럽게 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선 후에 9층의 전층이 다 시장실이었어. 그냥 의리의리하게 졌다고. 전직 성남시장들이 건설업자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의리의리하게 졌는데 요 9층 경치도 좋고 최적의 좋은 곳을 다 넘겨버려, 민중 시민들한테. 그래서 자기는 2층에 작은 성남시장실을 만들어서 걸로 옮기고 기존의 9층 시장실은 북카페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작게 옮기는 성남시장실도 성남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견학을 당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시장의 책상과 의자를 점거당하고 이렇게 퍼주는 사람이 있니? 권력을 누리려고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개혁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 권한이 필요하지 권력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정치인 진짜 한 100년, 2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야. 진짜 영웅이 나타났어. 왜 이재명의 진가를 모를까? 이게 언론이 썩었고 언론이 적폐 세력과 한패가 된 게 문재인이고 친문 수박들이고 다 쓰레기들밖에 없다고, 정치판에는. 그러니 이재명을 악마화했지. 이재명은 자기가 퍼줄 수 있는 거 다 퍼주려고 했어,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청 앞에 공터가 큰데 여기를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무료 개방하고 퍼줄 수 있는 건 다 퍼줬어. 전직 성남시장들이 만들어 놓은 한 7천억에 가까운 부채를 세금을 아끼고 아껴서 다 갚아버렸어. 성남시장 끝나고 다 부채 청산해버리고 남는 세금을 또 아끼고 아껴서 무상급식,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이다 뭐다 다 퍼줬어. 그래서 이 성남시장 스케이트장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얘들이 반대한다고 예산 삭감하자고 하니까 성남시 명물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요거 반대한 스케이트장 없애자고 한 성남시 새누리당 시의원들 이름 SNS에 올려서 다구리 치게끔 하고 어떻게든 퍼줄 생각만 한다고, 우리 약자들 시민들한테. 이런 정치인이 늘어나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 조국. 얘는 별 할 일도 없고 새로운 걸 발굴하고 SNS질하고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냐. 능력이 없거든. 그냥 이미지 정치만 해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체하고 이재명을 견제할 생각이고 지가 투사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요런 거 SNS에 올리고 있어. 조국 인스타에 지 사진 멋있게 나온 거 걸어놓고 쇼하고 있어. 요거 내가 지적할 게 많어. 정신 나간 게 여기서도 또 알 수 있어.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보수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보수지? 아니 보수 언론이라고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보수지라는 단어를 누가 쓰니? 경보수지 이게 머리에 떠올라서 이런 단어를 썼나? 보수지라는 단어 안 쓰지 않아? 보수 언론이라고 하지. 경보수지가 머리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 보수지라는 단어 별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얘는 책을 제대로 안 쓰냐. 다 대필로 쓴 책 같아. 지금까지 쓴 책이 논문도 잘 안 쓴 것 같아. 누가 보수지라고 쓰냐? 어감이 좀 거시기하잖아.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석박사인가 했지 않아? 미국에서 공부 몇 년 했으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수 언론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 그거 모르면은 미국에서 헛공부하고 간 거야.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가 보수야. 나 진짜 환장하겠네. 평가 100% 맞는 건 아닌데 심하게 얘기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계열 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태계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고 트럼프 정권 공화당 보수를 까는 스탠스가 강하거든.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금융 증권과 소식을 전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분히 좌편향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매체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보수지란다. 보수지. 미국에서 공부를 했나 진짜? 필리핀 이런 데서 공부한 거 아니야? UC 버클리 나왔다는데 UC 바클리 뭐 이런 필리핀의 짝퉁학교 나온 거 아니야? 미국의 보수 언론이라고 할 만한 데는 팍스뉴스밖에 없어. 미국 언론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주류 언론 중에 진짜 보수는 팍스뉴스 정도밖에 없다는 건 다 알아.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이거에. 왜냐면은 미국의 주류 언론을 거의 90몇 프로를 다 장악한 게 유태의 권력이라서 진짜 큰 주류 언론 중에 보수는 팍스뉴스 정도밖에 없다는 거는 웬만하면 다 알아. 미국의 재미교포들도 이 정도는 정치 관심 있으면 안다고. 미국에서 보수 언론이라고 칭할 수 있는 데가 에폭타임스나 뉴욕포스트, 뉴스맥스, 브라이트바트 있긴 있는데 얘들은 주류 메인 스트림은 아니고 주류 언론 중에 보수는 팍스뉴스밖에 없어. 요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보수 언론이 많으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수 언론은 주류 언론 중에 팍스뉴스밖에 없다는 거는 미국에서 몇 년 살면 아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수지랜다. 쪽팔린 거야 이거는. 요 표를 보면은 느낌이가 오는데 리퍼블리컨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보는 채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채널 이거 봤을 때 60%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보는 채널이 팍스뉴스야. 다른 데는 대부분이 많이 안 봐.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많이 보는 채널은 없어. 거의 유일한 주류 보수 언론은 보수지는 팍스뉴스밖에 없다고 단정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왜냐면 모든 대다수의 주류 언론은 다 좌파, 유태계가 잡고 있으니까. 언론을 다 장악했어, 미국. 세계 주류 언론은 다 유태계야. 그래서 이름 좀 들어봤을 만한 주류 언론들은 다 유태 권력이 잡고 있다고 전제해 놓으면은 얘들이 다 좌파 언론이라고. 여기 나오잖아.
요 위쪽에 나온 더 월스트리트저널 이게 대표적인 보수지란다. 이 정도는 상식이야 솔직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거는 얘는 똥꼬녁으로 공부를 한 거야. 미국에서 그냥 놀았나 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대. 전체 기사는 구독자만 볼 수 있음. 아이 그걸 굳이 왜 이걸 왜 넣니? 얘는 쓸데없는 거를 자꾸 넣는다고. 먹방 SNS 올릴 때도 쓸데없는 걸 괜히 넣어. 영화 같은 거 봤다는 SNS도 쓸데없는 걸 괜히 넣어. 전체 기사는 구독자만 볼 수 있음.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문장에서 왜 넣냐? 중요하지 않은 거를 넣는다는 거는 철학이 없고 감정 공감 능력이 없는 소패 기질이 강한 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실을 없지만 급했나봐. 맞춤법도 계속 틀려. 표현도 틀리고.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 은을 써야지. 새로운 사실을 없지만 인터뷰 대상에 대한 소소하고 세밀한 묘사를 전개하는 서구 언론의 필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구 언론의 필치. 그러니까 자기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자기 기사를 영어로 내준 게 너무 신났나 봐. 그래서 표현도 틀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또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필치가 너무 멋있다고 서구 언론 필치 느낄 수 있단다. 근데 이 기사 한국 사람이 쓴 거다. 조국을 빨아준 요 기사를 내준 기자가 윤다슬이라는, 그것도 월스트리트저널 본사 기자도 아니고 한국 지사에 윤다슬 한국 사람이 써준 기사인데 서구 언론의 필치를 느낄 수 있대. 나 진짜 아유 완전하겠어. 아니 한국 지사면은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윤다슬이라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좀 잘하는 한국 지사 기자가 써준 거야. 근데 서구 언론의 필치를 느낄 수 있대. 어이 털려. 윤다슬이란 기자는 한국 지사의 기자로서 윤석열 까고 문재인 정권 찬양하는 기사를 계속 써왔던 기자야. 김건희가 $2200짜리 디올 핸드백을 들고 한국의 집권당을 흔들고 있다. 이것도 윤다슬이 쓴 기사야. 윤석열 까기, 코로나 때 문재인 찬양하기 기사 썼던 윤다슬. 그러니까 친문 기자라고 윤다슬은. 이런 댓글도 있었어. 윤다슬 기자 1.5세 아니고 그냥 한국에 사는 토종 한국인 기자예요. 이게 내가 팩트체크는 못해봤는데 윤다슬 기자가 미국 국적인지 영주권자인지 이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댓글이 있어서 한국에 사는 토종 한국인 기자인데 영어를 잘하는 거다 그냥.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웃긴 거지. 서구 언론의 필치를 느낄 수 있다는 조국. 윤다슬 기자가 쓴 기사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게 유려한 미국식 표현은 아니야. 표현이 되게 좀 허접해. He lost his job. 그는 그의 직업을 잃었습니다. His wife went to prison. 그의 부인은 감옥에 갔습니다. Now he wants to take down South Korea's president. 이제 그는 한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 제목이야. 아이 되게 좀 서구 언론의 필치 같지 않고 허접한데? 이 정도면 서구 언론의 필치야. 조국 진짜 미국에서 박사학위 딴 거 맞아?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요즘에 영어 학원 다니는 애들도 쓸만한 문장 수준 아니야? 윤다슬 기자는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지사 기자로서 문재인 찬양 기사들 막 내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월스트리트저널 WSJ 한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 될 수도 있다고. 이것도 윤다슬 기자가 쓴 거야.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고. 친문 윤다슬 기자라고. 친문이니까 또 조국도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조국은 정신 영혼 가출한 게 뭐냐면, 조국은 미국 국무성의 인권 보고서에서 2년 연속 부정부패 사례로 등장한 불명예스러운 인간인 거는 미국 국무부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한국 공무원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언급된 조국의 부정부패 사례. 미국 언론이 자기 빨아준다고 좋아하더만 미국 국무부에서는 아예 얘를 부패 부정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을 했었네. 미국 국무성이 더 공신력 있지.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지사, 한국인 기자의 기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는 헐레벌떡 한국말도 틀려가면서 이렇게 쓰나. 조국과 부인 정경심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국을 뇌물수수와 부당이득,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국무성의 공식 문서에서는 너를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보수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자기 빨아줬다고 신나해. 윤다슬이 쓴 기사를 전 세계인들이 열심히 보겠어? 하여튼 조국은 영혼 가출한 애야. 나르시시스트야. 왕자병에 걸리냐. 그리고 감정 공감 능력 없어. 소패 기질 굉장히 강해. 문재인과야 얘도. 그래서 글을,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글 잘 못 써. 연설도 잘 못하고. A4용지에 연설문 없으면은 감동적인 연설, 이재명 노무현과 같은 뜨거운 가슴을 울리는 연설 못해. 가슴 울리는 글도 못 쓰고. 그런 소패들이 이제 밀정 뿌락치기에 최적이니까 쓰는 거야. 감정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고, 이래서 밀정 뿌락줄 쓰기 최적이지. 그래서 문재인이 수십 년간 변치 않고 밀정 짓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조국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야.